자,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. 이주열의 속내.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어제 간담회에서 기존과는 조금 다른 반응을 내놨습니다. 무역 전쟁과 미국 금리 인상으로 외국인들의 자본 유출 가능성을 언급을 한 건데요. 박사님, 이로 인해서 7월에 또 금리 인상이 이뤄질 수도 있다.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어요. 어떻게 보십니까? 네,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기자단하고 간담회를 참 자주 안 하는 것으로 정평이 높아요. 예. 지난해 퇴임 직전에 원래 환송 간담회를 하기로 했었는데 그것도 부도를 내셨어요. 간담회 하지 않았습니다. 네. 물론 총재님께서는 그 당시 유임 가능성 때문에 아마 그랬다 이러는데 그때 못한 간담회를 이번에 한다라는 게 한국은행의 이번 간담회 개최에 대한 명분이에요. 그런데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사실 지금 시장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간담회 입장을 빌려서 네. 한국은행 총재님의 속내를 좀 털어놓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어요. 그런 면에서 어떻게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을 상당히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. 상당히 길게 얘기했어요. 지금 전문도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 초점에서 말씀 올릴 수 있습니다만 첫 번째로 현재 지금 세계 경제가 상당히 어렵다. 미국의 금리 인상, 22의 양적 완화 중단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정권 시장이 폭락을 하고 많이 어려운데 이주열 총재께서는 이 사태를 별로 심각하게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. 네. 이게 현재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지금 경상수지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. 예. 경상수지가 높고 우리나라의 지금 신용 등급은 일본보다도 더 높아요. 그래서 이런 긴축 발작이 생겼을 때 우리나라의 환율이 지금 상당히 오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크게 걱정할 것은 없다. 예. 이것이 이주열 총재의 속내 첫 번째 메시지고요. 두 번째, 자, 미국이 금리 인상을 했는데, 연이어서 인상을 해서 금리의 지금 차이,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가 상당히 벌어지고 있습니다. 0.50%포인트까지 벌어졌는데, 여기에 대해서 한국은 어떻게 할 것이냐. 여기에 대해서 이주열 총재는, 자, 첫 번째로, 한국은 물가와 성장을 예의주시하겠다. 환율 상황보다는, 환율은 크게 걱정이 없으니까, 물가를 더 보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현재 지금 우리나라 물가는 2% 아래입니다. 한국은행이 위기 상황으로 보는 게 2%인데 물가를 보겠다 이 얘기는 적어도 당분간은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다 해서 한국은행이 덩달아서 금리를 인상하지는 않겠다라는 시그널로 받아들여져요. 그러면서 이주열 총재는 또 지금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. 사실 일자리는 한국은행의 주 소관이 아닙니다. 한국은행이 돈 찍어서 일자리를 만들 수도 없는 거고요. 그런데 지금 일자리 신규 창출 수가 10만 명 이하로 떨어진 것은 굉장히 위기 상황이다. 이렇게 지적한 것은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하기보다는 오히려 금융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서 일자리 확대에 도와주겠다. 금융 팽창 쪽에 더 무게중심, 더 방점을 뒀다.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. 세 번째는 그러면서도 완화 기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. 보통 그동안에 이주열 총재는 완화 기조의 긴축 기조의 조정에 신중을 기하겠다 했는데 이번에는 신중이라는 표현이 빠졌어요. 네. 이 대목은 한국은행도 결국은 금리 인상의 카드를 갖고 있다. 그런데 이주열 총재가 물가가 이번 11월 달, 12월 달쯤 되면 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. 이렇게 전망을 했거든요. 예. 그 얘기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11월 달이나 12월 달쯤 단행의 가능성이 있다. 한국은행 총재의 애둘러서 내놓은 이 속내 이것을 경제 주체들, 기업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예의주시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.